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철원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6도, 습도는 26%입니다. 전주리였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내가 방송국 생활을 20살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방송국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청취율 높은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프로그램 제끼고 못난 프로그램 보내고 안경제비같이 얍삽하게 청취자 선물로 호객하는 프로그램들 다 눕혔다. 고니야, 수신료 하나 찔러봐라. 이 프로그램은 고니님을 포함한 애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신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합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탄상,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창석 평론가 2016년 총선의 낙선이 끝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창석 그렇습니다. 평론가.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죠. 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이것 나라라고 칭하면서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미 방위비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대답한 건데요. 이것을 사전에 검색하면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그래요. 두 글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탤런트 중에 강땡땡 님이 계세요. 네. 예전에 우리 KBS 2라디오 네. AM 방송만 있을 때 그때 황인용 강땡땡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용 강땡땡입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강땡땡 모른다면은 간첩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땡땡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퀴즈를 냈는데도 정답을 안 보내시면 막 그때 깡패가 되는 거야. 네. 네, 그래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창석 소기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으로 상습적인 세금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세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도 검색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이죠. 행정안전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위텍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9,067명의 명단을 공개해 두었습니다. 네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의 양은 4,764억 원에 달합니다. 야, 그거 다 싹 거두면은 뭐 정부 재정 굉장히 호전되겠어요. 네. 예. 실제로 지난해 2004년 명단 공개 후에 최대치의 세금을 거뒀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4,826명으로부터 2,483억을 징수했습니다. 작년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764억이 남아 있고요. 네. 현재까지 개인 체납자 가장 높은 사람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가 138억 4,6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네. 법인 고액 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 주식회사가 552억 1,400만 원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네. 체납액 구간으로 보면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구간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10억 원 초과자는 26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26명이 체납한 금액이 576억입니다. 한 사람당 약 22억 수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예.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30억 500만 원이고요. 이거 진짜 돈이 없나요?
글쎄요, 그 일각에서는 다른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세금 거치지 않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예. 2년 연속 이름을 올렸고요. 네. 4년 연속 이름을 올린 사람은 전두환 씨가 9억 1,600만 원. 이분은 골프장에 가야만 머리가 총명해지시는 분이어서 네. 집에 계실 때는 본인이 체납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세금 분이에요. 고지서를 골프장으로 보내면 그래요.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골프장에서 하신 말씀 같아요. 예. 네. 아니 집에서 하신 말씀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전두환 씨 일가 중 처남 이창석 씨가 6억 6,700만 원, 동생 전경환 씨가 4억 2,200만 원을 체납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서 명단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살아 있었다면은 그 명단에 포함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그 체납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망한 사람은 그냥 그 보통 이제 고소당했을 때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살아 있을 때 다 내게 해야죠. 네. 지금 보면은 김우중 전 회장이라든지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살아 있을 때 네. 예, 다른 걸 떠나서 본인 내야만 한 세금 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 체납자 명단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그리고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명단에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 많은 국민들이 본다면은 그게 이제 압박이 돼서 내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지도 공개라는 버튼을 누르면 각 시도별로 자신의 동네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는데 네. 그 어제 청년들에게 쓴소리를 들은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당 청년 정책 발표회에서 청년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는데요. 네. 일단 이게 홍대 카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홍대 카페도 너무 올드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대가 오후 2시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백이루 씨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주최된 행사가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행사가 아니냐 라면서 시간대를 보면서도 청년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아마도 라는 지탄을 황교안 했습니다. 대표의 시간에 맞춰서 이 행사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청년을 우선시해서 이렇게 시간을 잡은 거라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오후 2시라 했으면 주말 또는 평일 저녁에 하는 것이 많은 청년들이 오기에 더 편했을 겁니다. 네. 또한 인하대 재학생 신주호 씨는 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 네. 나는 샤이 보수가 아니라 쉐임, 수치 보수라다. 네. 수치 보수다라고 말씀을 전달했고 아, 쉐임이 수치스럽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스펠링. 거. 네, 스펠링. 쉐임, SHAMED.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가 이제 규명을 못 해가지고. Be ashamed of. 뭐 수치를 느끼다. 이 맞는 수가 걸로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맞는 걸로 노란색 하겠습니다. 책에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좋겠어요. 많이 알았어. 예. 들리나요? 예, 그래. 틀릴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요? 네. 자, 좋겠어요. 영어 네. 많이 알아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리고 또 한 학생은 이제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시도를 겨냥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건 공정성의 회복인데 갑질 논란의 당사자를 영입하는 이런 신뢰를 잃는 행보를 하면서 어떻게 청년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네. 또한 이명박근혜 정부 정책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고 질타를 했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답을 했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좀 더 뭐랄까요. 가슴을 후비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시면 본인에게도 각성이 되겠지만은 네. 또 청년들도 이 야당 대표가 뭔가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려 하는구나. 경청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자리를 떴다. 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 세 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요 예여기는 현재 보수가 정말 각성하고 들어야만이 내년 총선에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네, 네, 홍콩 네. 인권법이라고 하는데요. 상원은 구두 표결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네. 지난번에 하원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상하원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이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안에 법안에 서명 또는 거부를 해야 합니다. 네. 아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굉장히 네. 경계 대상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흔쾌히 사인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미중 무역 합의가 1단계가 지금 완료되기 직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강한 분노와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에 네. 미중 합의가 다시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화낼까 봐 지금 주저하고 있다. 그런 고민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물론 네.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거부하는 순간은 사실은 이제 네. 미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로부터 질타를 받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중국이 뭐 그동안 계속 미국하고 각을 세워왔는데 각을 세워오니까 트럼프도 중국을 신경 쓰네요. 네,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그냥 뭐 밀고 갈 줄 알았더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순서가 있어서. 네. 만면에 그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게 경제적인 노동량으로. 네. 좀 출연료는 똑같고. 그럼 주 52시간제를 맞아서 질적 성장을 하겠습니다. 워라벨 가득한 오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인력 충원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오늘 1호선 전철 등 수도권 광역전철은 평소 대비 86% 수준으로 운행되고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3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친 민폐 단식이라 논평했고 바른미래당도 리더십 위기를 정부를 걸고 넘어져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파행된 데 대해 미국식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라며 미국이 협상 진행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외교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분 생각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치원, 삼성, 그리고 쓴소리. 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서울 강북구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예, 의원님. 네. 그 지소미아 관련한 발언 때문에 또 그 뉴스에 예. 뜨겁게 또 그 이름이 거론되더군요. 제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그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요. 네. 지소미아를 이제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신다. 연장을 이제 종료하는 거죠. 더 이상 예. 안 한다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정보교류 협정이지만 네, 군사정보. 그런데 네. 사실은 한미 간의 관계 포괄을 안 해서 사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막 지금 길길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2016년에 그때 체결됐을 때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요. 네. 당시 김태호 아마 안보비서관이었을 거예요. 네. 그분, 김태효.
김태효 예, 예. 성균관대학교 교수하시는 네. 그분이 이른바 몰래 체결하려다가 발칵 뒤집혔었고요. 그랬죠. 예, 그때도 아마 저희 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제가 대선 그때 앞두고, 제가 대선 그때 앞두고. 대변인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협정이다라고 반대했었고요. 예, 예. 2016년에도 온갖 반대 그리고 특히나 비밀 협정 네. 이랍시고 협정하는 것도 비공개로 해가지고요. 네네네. 언론도 난리가 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저 사진 취재하시는 저 사진 취재 기자들이 그거를 부러워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맞아요. 그 이랬었던 장면 생각납니다. 예, 일본 측 국방장관 들어갈 때 네. 항의 조치를 하고 이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반대하시는 건데 예, 지소미아를 예. 지소미아를 반대하시는 건데 지소미아 자체를 예를 들면 지금 협정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네. 그거 그다지 할 필요 없다. 네. 여러 가지 우리한테 안 좋다. 왜 그걸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네. 또 다른 압력 행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아니 사실 우리 땅에다가 우리하고 미국하고의 동맹관계 때문에 사드 좀 갖다 놓는다고 그걸 가지고 왜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시비거리를 강대국 사이에서 줄 것을 생각하면 하지 말았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여러 어려움 끝에 그 국가 간의 협정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제 논리는 이런 겁니다. 예.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른바 군대를 확보하고요. 지금 군대가 아니잖아요. 자위대죠. 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상 국가를 가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까지 작전 반경을 넓히는 자신들의 군사적 영향력을 갖고 싶어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의도는 예. 굳이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예. 한국과 일본과 우리 미국이 이렇게 셋이서 같이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런 삼각동맹을 유지하면 된다. 이게 네.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미국의 네. 그 동북아시아 방어 논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일본은 이 논리가 계속되는 한 일본은 하위 파트너로 이렇게 있게 되고요. 네. 막강한 그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밀리는 처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기들은 동의하는 입장이 되는 거였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미국에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한국 쟤네 하는 거 보니까 대한민국은 중국 편인 것 같고 북한하고 되게 내통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무슨 물질 불화수소 이런 것도 미국 다른 데다 갖다 주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미국과 한국과의 오랜 동맹을 흔들고 그 빈 공간에 자기들이 역할을 할 테니 한국이 빠진 그 공간에 우리 일본이 그런 역할을 할 테니 우리 일본이 군사 대국화하고 또 한반도까지 작전 반경을 넓히고 이런 문제를 좀 용인해 주세요. 네.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소미아 관련해서 최대 이해 국가가 어디냐면 사실은 일본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부 여론을 통해서 우리 정부 관료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소미아 문제를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어떤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그리고 전체 한반도의 문제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 문제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하면은 말하자면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 주도권 이걸 일본이 가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염려를 하시는 거죠.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좋은 일만 할 수도 있다. 예.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당내에서도 좀 나누고 계십니까? 제가 군사 안보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관련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개인적인 견해이고 여러 어쨌든 그 의견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본 결과를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고 이런 네. 의견들을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듣고 확인하고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도 훌륭한 합의점을 또 찾아가는 게 정당 정치죠. 대통령께서도 지금 어쨌든 우리 원칙을 분명히 하시는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쨌든 다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제 네.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도 한일 간의 안보 협력 그리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네. 박용진 같은 이런
우려에 대한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대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치원 3법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금요일에 드디어 올라가는군요. 밤 12시가 때까닥하고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네. 그 길고 길었던 330일 패스트트랙의 이른바 냉각 기간이 네. 끝납니다. 네. 드디어 그러면 330일이 지나는 거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본회의에는 자동으로 부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본회의 안건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본회의는 어떻게 잡히느냐면 네. 그 교섭단체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날짜를 잡고 네. 안건 순서를 조정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28일 늦어도 법으로 예산국회를 하게 되어 있는 12월 2일 이렇게 표결이 오를 겁니다. 그 어떻게 박용진 의원 안이 올라가는 겁니까? 뭐 3당 중재안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박용진 대표 발의로 당론 발의를 한 법안이 있고요. 네네. 그 법안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네. 서로 협의해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조정안에서 그 패스트트랙을 올린 건데요. 네. 거기서는 근데 저희가 너무 많이 양보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예 기간을 1년을 둔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뭐 벌써 저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바람에 네. 330일 유예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유예 기간 둘 필요 없다. 네. 이게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전체 정치 세력들의 합의고요. 두 네. 번째가 그 사립학교법에 있는 그 교육 목적 외에 그 교비를 쓰게 되면 처벌하는데 네. 다른 데에는 뭐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는 2년 이하의 그 징역과 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이거는 좀 낮춰서 유치원이니까 사립 네. 유치원 아니야. 그리고 서로 네. 협의해야 되니까 네. 낮춰서 1년 이하 1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올렸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330일 동안 자유한국당이 이런 반구 대꾸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하고 자기들이 뭐 의견도 수정안을 내놓- 가져온다든지 안 뭐.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침대 축구 끝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좀 그랬던 건데 네. 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들어줄 필요 없다 그래서 예. 다시 수정안을 네. 이번 본회의에서 예. 낼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안이 올라온 게 원안 네. 그리고 이걸 다시 더 강력하게 다시 바꾼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다시 돌아온 것이 수정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박용진 의원의 저희가 처음 법안 냈었던 정신. 그 정신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원래 국회에서는 수정안이 올라오면 네. 수정안을 먼저 표결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죠.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예. 출석한 의원들의 예,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표만 모아도 통과될 수 129. 있겠네요. 일단 뭐 국회가 열리고 일단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참석을 하시고 나면 거기서 또 절반 이상이 참석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어렵지는 않죠.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제 129입니다.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예. 이분이 그 사실 중재안을 낸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그렇습니다. 태워진 것이고 임재훈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되돌아간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공을 다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됩니다.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에 네, 진짜 엄마의 심정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것은 임재훈 안의 승리다.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네, 상관없고 네. 그리고 그걸 바른미래당이 이걸 중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역할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돼서 네. 대한민국의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클 수 있고 네.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립유치원에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만 된다고 그러면 그게 되는 거죠. 그게 네. 국회의원의 보람인 거고 네, 네, 더 뭐 네. 다른 걸 바라지 않고 공을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치원 3법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불출마 선언과 쇄신 요구가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386, X86 세대 퇴진론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용진 의원님은 X86 세대는 아닙니다. 90학번 71년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30대, 40대 의원이 매우 적어서 네. 뭐 거의 이제
청년급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제가 지금 나이가 그래도 48인데 예. 물심부름하는 나이예요. 근데 국회에서는 예. 박 의원 지금 찬바람 분다 문 좀 닫아라 이러면 가서 문 닫아야 돼 회의 시간에.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X86 세대 책임론에 대해서. 최근에 그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이렇게 불출마 선언하시고 나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네. 좀 존재감 있는 의원들이 불출마하던데 박용진 의원은 불출마 선언 안 하냐 네. 물어보길래 제가 무슨 소리세요? 저는 이게 천직이에요, 천직. 예? 천직이야. 아니, 나는 초선인데 말이야. 두 분 다 초선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난 천직이다. 나는 예. 어떻게든 재선할란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두 분은 X86 세대입니다. 나이로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정치적으로 지목을 당하고 있는 의원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2000년, 2004년 네. 16대, 17대 총선에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를 들어와서 네.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임종석 실장도 불출마 선언을 한 페이스북 글에 자기 얘기를 2000년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2번 하고 네. 20년 동안 정치에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많은 역할을 했었던 분들에게 네. 그분들이 처음 그렇게 들어올 때 국민들은 그분들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정치를 이렇게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기대와 뜻이 어떻게 현실화됐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묻고 매우 네. 비판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저는 통소고금에 예. 어느 정치 세력이 네.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용퇴하세요, 물러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분들을 밀어내는 이분들이 그냥 스스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밀어내고 네. 누군가가 이분들을 에게 이렇게 치받는 네. 이런 걸 누가 해줘야 돼요. 그 아랫 세대 네. 누군가가. 예. 그거를 하라면 제가 해야죠. 저는 그걸 오히려 생각하고 있고 네. 이분들을 보고 알아서 물러나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매우 비정치적인 평론 수준의 이야기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네네. 이런 70년대 정치인들이 네. 보다 더 분발하고 역할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알아서 물러나 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정치는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공간을 넓히기 위한 강력한 어제 우리가 뭐 0대 3으로 졌습니다만 축구처럼 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몸싸움을 하거든요. 공이 없는 공간에서도. 네. 그런 거를 아랫 세대들이 해줘야죠. 네. 저도 지금 저희가 이제 이미 기득권 세대 아닙니까? 나이도 그렇거니와 초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네. 후배들이 네. 밑에서 치받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저도 앞장서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아서 물러나다니요. 예. 저도 위치세에 치받고 네. 우리 선배들과 이렇게 맞짱을 떠 나가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비단기를 열어주면은 이게 사실은 특혜예요. 사실 뭐 청년 정치인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유권자들 마음 사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해야지 뭐 청년이라고 특별히 뭐 혜택을 준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또 정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박용진처럼 고생해서 저는 무려 국회 29살 2000년 선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했고요. 그래서 무려 20년을 한 지역에서 팠어요. 네. 16년 만에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만일에 제가 2000년에 29살에 처음 됐으면 국회의장 다음에 노려야 돼요. 근데 제 나이에 이미 미국에서 상원 의장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상원 의장을 했구나 맞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좀 더 투지를 갖고 정치 무대에서 자력으로 일어서고 올라서는 그런 날을 우리가 더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6시 33분 지나고 있는데요. 홍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마치 금요일 같은 퇴근 정체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고장 차량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전방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 나들목 5차로에 서 있는 고장 난 차 때문에 동탄 분기점부터 4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이후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 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서울 요금소 부근과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정체 꾸준하고요. 이전으로 충청권 인 안성 휴게소부터 오산 사이 9km 구간 정체는 오산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서하남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송파 나들목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이전으로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사이로도 차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내 간선도로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방화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서 1시간 15분이나 걸리고 있는데요. 이 사이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제가 오늘 오후부터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식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전날인 11월 19일 황 대표는 청년들을 만났는데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겠습니다.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또는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들 등에 빨대를 꽂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기다렸다는 듯 원성의 말을 쏟아내고 참석자 발언을 모아보자면 평일 오후 2시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금수저 백수들만을 청년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게 아닐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그런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박찬주 영입과 같은 계속해서 청년들의 신뢰를 잃는 그런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하면은 노땅 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수치심이 든다. 고생 맞추기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여기에 이렇게 청년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용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난감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 황교안 대표 청년들에게 끝내 어이 그만하지.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얘기한 걸 다 메모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잘 챙겨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황교안 대표 단식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면 20대 국회의 남은 성과를 위해 협조하십시오. 국민과 민심은 이벤트 현장이 아니라 바로 이곳 국회 논의의 장에 있습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유 대변인은 올해 39 청년 정치인. 이럴수록 빈약한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만 드러날 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대권 노름에 빠져 정치적 명분도 실익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건강마저 잃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 이 말에 이렇게 대꾸하지는 않았다고. 어이 그만하지.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오디오 파노라마 후에 들으신 노래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이야. 네,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이것 나라라고 칭하면서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정답은 부자였습니다. 네, 정답 많이 보내셨나요? 네. 517번 쓰시는 분, 두 글자요. 정답 놀부. 네, 우리나라가 놀부 나라라고.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부자 씨 연상을 하면서 강땡땡 이랬는데 4440번 쓰시는 분 강용석. 네, 네. 자, 그리고 6162번 쓰시는 분, 네, 정답이 부자인데 건희라고 보내셨어요. 네. 그리고 박선식님, 미국아 너희가 부자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6843번 우리나라를 이것 나라라고 칭했다라고 제가 퀴즈 냈는데 호구나라라고 6843번님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K73921437 계정 쓰시는 분 강부자 씨 연상하라고 그랬는데 정답 강만수. 8008번 쓰시는 분 정답 재벌. 우리나라를 재벌나라라고 칭했다. 예, 뭐 부자나 재벌이나 뜻은 통합니다만은. 네, 재벌. 네. 8008번 쓰시는 분 재벌들 창고에 돈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데 돈 좀 내라고 하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미국식 논리라면. 네. 노네임님 정답 부자가 부담해야 하면 슈퍼 부자인 미국이 공짜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6743번 쓰시는 분 우리나라가 진짜 부자일까요? 네. 퇴근길 청취하는 재미는 늘 입꼬리를 실룩실룩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요. 웃음 깡패입니다. 저희는 웃음 깡패예요. 자, 975번 쓰시는 분 정답 부유. 네. 저는 부유하진 않지만 누울 곳 있고 새끼 밥은 먹을 정도니 삶에 만족합니다. 이 자세는 멋지십니다. 네. 자, 6861번 쓰시는 분 정답 부자입니다. 정말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행동과 말은 정말 깡패가 되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SIMIS로 시작하는 필명 가지신 분 정답 두환 씨가 부자 체납자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9716번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남편의 권유로 김용림 라이브 방송 들은 지 이틀째 되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듣고 있는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재밌네요. 수고하세요. 정답은 부자입니다. 이러면서 김용림 라이브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네. 김용림 라이브라. 예. 자, 그리고 다음 순서로 이어갈까요? 예.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그 느낌. 요즘 저작거리에 떠도는 썰, SNS에 오르내리는 풍문을 모아서 풍성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다 최강자 양지열의 양, 이연경의 언, 양언 이설. 자, 양지열 변호사, 이연경 위키트리 방송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오늘 비주얼이 상당한 그런 장을 남깁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운동화를 신고 오셨고요. 예. 말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예. 아니 무슨 뭐 다리를 다치셨습니까? 아니, 계속 운동화를 신고 쭉 다녔는데 이제야 보신 거예요.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구두를 잃어버리셨나? 요즘에는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또 돌아다니는 데가 많으면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네.
패션 피플만이 한다는 정장의 운동화. 예, 패션 피플만 한다는 정장의 운동화. 자, 그리고 이현경 네. 방송위원께서는 오늘 아주 스튜디오가 밝아졌죠. 그래요. 예. 예. 타오르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예. 뭐 지금 그 저 색깔하고 있는 저 색깔의 당으로 뭐 이 땅을 그 모색하시나?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예. 후리스를 입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아주 립스틱도 아주 짙게 바르시고 말이죠. 네. 이 색깔 당 입당하시려면 날도 추운데 밖에 이렇게 있어야 될 때. 그렇죠. 예. 단식을 해야 되나요? 안 돼요. 이현경 의원 건강이 그렇게까지는 너무 마르셔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특별히 어디 TV 출연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유튜브 영상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낮에. 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앞으로 그렇게. 네. 저희도 유튜브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유튜버들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노란 딱지라고요. 네. 노란 딱지. 네. 이게 뭐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성인 컨텐츠에 노란색 달러를 표시하는데 그게 일명 노란 딱지. 네네네. 저도 노란 딱지가 종종 붙는데 왜 노란 딱지가 붙는지 아주 정말 천사도 흠모할 그런 표준어와 그리고 가지런한 그런 어떤 표현, 그 예의 이런 것들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방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왜 그런 걸까? 네. 저작권 위반한 것도 없는데. 며느리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구글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요. 사실 2년 전에 영국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영상에 광고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고주들이 이런 영상에 우리 광고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고 네네.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영상 그리고 싫어하는 영상을 구분하면서 이제 광고를 유치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이 노란 딱지가 붙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전에 뭐 구독자가 90만, 100만 되는 유튜버들의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어서 광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네. 그래서 광고가 아예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영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채널을 폐쇄하는 유튜버들이 속속 등장을 하면서 원성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영상들은 주로 이제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제가 있는 매체에서 만든 대충 만든 뉴스라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이거 뉴스 컨텐츠입니다. 그래요? 대충 만든 뉴스라서 대만뉴였는데 제가 그 영상에 딱지가 붙었는지 오늘 확인을 좀 해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군데군데 노란 딱지가 붙은 거예요. 이거는 아까 지금 김용민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뭐 평론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이 카드 뉴스처럼 그 사진에다가 글씨만 있는 뉴스예요. 근데 네네. 이춘재 그다음에 고유정 이런 데 다 노란 딱지가 붙었고 심지어는 그 집회 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요? 아니 예. 뭐 이춘재 고유정을 비판해도 무조건 노란 딱지입니까? 아니 그냥 이게 주로 영상에서 어떤 걸 잡아내기보다는 AI가 검색을 해서 이제 딱지를 붙이는 건데요. 네. 그 내용에 보면 해시태그 밑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설명을 올리잖아요. 거기서 AI가 잡아내는 특정한 단어에 걸리면 그냥 이제 딱지가 붙는 건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한 마트에서 상상 초월하게 이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단톡방에 네. 문제가 됐던 네네. 그걸 뉴스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한 딱지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준영 씨 예전에 그 음원 사이트에서 올라온 뭐 뉴스 기사 거기도 딱지가 붙었어요. 그리고 집회 영상은 그냥 뭐 가치 중립적이죠. 영상만 쫙 찍어서 올렸는데 그것 딱지가 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검색어에 걸리면서 네. 이게 논란이 되니까 광고주들이 그런 영상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딱지가 붙은 건데. 그럼 뭐 시사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AI가 걸러내는 거라 사실은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사실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서 해시태그를 수정하거나 뒤에 멘션 그러니까 그 멘트를 수정하면 다시 복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유튜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이 유튜버 수익 구조를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이제 광고가 붙기 때문에 광고 수입이 이제 그 유튜버에게 정산이 돼서 돌아오는 건데 이 노란 딱지를 붙으면 방송을 못 보는 건 아니고 그 광고 수입 정산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광고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현경 의원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의를 제기하면 보통 일주일에 열흘이면 풀린대요. 문제는 아시겠지만 일주일 열흘 지나면은 뭐 그때 가서 그때 그 콘텐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각에서는 특정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뒤에서 힘을 쓴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정부가? 근데 그럴 수가 한국 정부가? 그럴 수가 없는 게 아시겠지만
구글의 유튜브 정책에 힘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로비 능력은 그리고 이제 받아들일 만한 거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수 어떤 유튜버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찍어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이 사람들 광고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금방 국제기업이. 들통나죠. 그거는. 일단 죄송하지만 힘이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건 뭐 자본 논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은경 의원 말씀하신 거 힌트가 다 들어있기도 한데 이게 딱 어떤 강력 사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공지능이 걸러내니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맞고 보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의제기랑 바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이거와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예전에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그 영상에는 댓글이 차단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것도 AI가 걸러내는 건데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시죠? 그분이 체구가 좀 작으세요. 근데 어느 날 그분 영상에 댓글이 차단이 된 거죠. 이유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호민 씨가 머리카락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기로 인식을 해서 AI가 댓글을 차단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이걸 걸러내는 기능이 사실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건데 물론 거기에도 사람의 뭐 아이디어나 생각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걸러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고 그 모 사이트는 뭐 올리셨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보수 유튜버라서 이걸 전부 다 맡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올리는 영상의 썸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진. 그렇죠. 사진이 걸릴만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본인들은 또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하는 그 방송 심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AI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밑에 해시태그나 댓글이나 메인 그 제목을 달 때 어떤 주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필터링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방송 심의는 사람이 다 들어보고 저건 편향적이야 아니야 이렇게 결정하지만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뭔가 정책을 가지고 가짜뉴스나 뭐 유튜브에서 지나친 것들이 내용들이 떠돌아다니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론은 정말 불가능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쪽에 우리가 항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확실히 인간의 이기주의 돈을 이용한다는 게 생각보다 크구나. 그 돈줄을 막아버리니까 이게 확실히 막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우리 김용민 PD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체가 선점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성향의 지식인 그 이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트위터에서 많이 포진해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는 매체가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움직이는 플랫폼이 됐고 유튜브는 사실 이제 정치적 성향으로 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평론가들이 선점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용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제한되거나 아니면 걸리는 횟수나 필터링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추정을 좀 해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AI가 거르긴 하지만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자정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자정은 좋은데 너무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느냐. 뭐가 걸러지는지 뭘 해야 노란 딱지가 붙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건 횡포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일부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피하는 방법이 좀 암암리에 거리가 되고 있긴 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저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은 이 유튜브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평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이 됐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 노란 딱지를 가지고는 사실 자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랑 뭐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아 보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왜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왜 딱지가 붙는지는 좀 설명을 해주거나 그 기준을 좀 오픈을 하는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궁금한데 구글하고 이메일을 할 때 한글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네, 한글로 합니다. 구글 코리아로 보내니까요. 구글 코리아로? 그게 전화번호 명확하게 하셔야지. 영어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가짜뉴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걸로 화를 내고 그러세요? 갑자기 한순간 존경심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계속 존경하셔도 됩니다. 존경 말씀만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정치적 의도나 이런 건 없는 거고 AI가 이제 거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광고 수익이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은 뭐 결국
우리한테 손해가 가해질 것이다. 이런 염려 때문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창의성. 그렇죠. 이런 것인데 상상력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약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 AI가 그 멘트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장난으로 장난감 칼을 쫙 뽑아가지고 그렇죠. 진격하라 이래도 이게 걸리는 판이라면은 이거는 좀 AI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여간 경우 보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이 쌓여가고 있어서 아마 선별이 그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양지열 변호사님, 이현경 방송위원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